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어지럼증 센터에서 어지럼증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지수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회전성 어지럼증 또는 현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내가 돌든지 주위 환경이 돌든지 이런 도는 느낌의 어지럼증들을 이야기하고, 그거보다도 더 흔한 어지럼증은 단순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그렇게 돌지는 않는데 엉하고 막 어질어질하면서 중심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지럼증으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꼭 술 취했을 때 보이는 그런 현상들처럼 중심을 잘 못 잡고 비틀거리고 또 말도 어둔해지고 손놀림도 어둔해지고 이런 그 어지럼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실조 이런 현상들로 표현을 하고, 그거 말고도 전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심장 기능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들은 아득해지면서 이렇게 막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찰 과정에서 의사들이 이제 정확하게 환자들이 어떤 양상으로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것들이 처음 이제 어지럼증들을 환자 진찰하는데 제일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크게는 귀, 또 머리,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 전신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원인 질환들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이죠. 그 빙빙 도는 이제 어지럼증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면,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중에 이제 이석증이라고 얘기하는 양성 돌발 체위 현운이라는 건데, 평형기관 중에서도 이 주머니 모양으로 이제 생긴 기관에 이제 그 돌이 들어가 있고, 그 돌이 일종의 관성 역할로 인해서 머리 움직임을 알아차리는데, 거기서 이제 돌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반고리관이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석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눕거나 누웠다 일어나거나 아니면 돌아 눕거나 고개 숙인다든지 아니면 또 젖힐 때 팍 돌았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이제 1분 이내로 괜찮아지는 그런 어지럼증이 생기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그거 말고도 이쪽에 이제 평형기관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제 귀 감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전정신경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가 점차 좋아지는 그런 경과로 가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진 병 중에는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 그래서 평형기관 안에는 이제 림프액이 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림프액이 이제 순환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어지럽고 이러면서 토하고,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런 경우들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뭐 몇십 분, 몇 시간 갔다가 또 멀쩡해지고 또 재발하는 어지럼증인데,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청력들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병들이 이제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들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들은 머리 뒤쪽 아래쪽에 위치한 이제 손에, 그다음에 그 앞쪽에 위치한 뇌관이라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귀에서 들어온 머리 움직임에 관련된 신호들을 해석을 해가지고 신체 활동들을 원활하게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병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죠. 아주 대표적인 게 뇌졸중.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뒤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생길 때 가장 먼저 흔히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뇌 쪽에서 뭔가 문제가 된다면 빨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방지를 해야지 큰 중풍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진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심 잡는 기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신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뇌 기능들이, 전신 상태라는 거는 그렇게 흔한 원인은 사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뭐 빈혈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피로 막 이런 게 있더라도 이 어지럼증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막 돌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어질어질하고 뭐가 맑지 않고 말이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찌란 느낌들, 뭐 여러 가지 양상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인 질환들 중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어지럼증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 불안,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게 이제 어지럼증 증상으로 이제 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뭐가 됐든 내가 이제 어지럼증을 한번 겪고 나게 되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면서 어지럼증에 관련된 뇌 회로들이 예민해지죠. 과도하게 그게 항진돼 있으면서 이제 증상들을 느끼는 건데 퉁 떠 있는 것 같고 머리가 맑지 않고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중심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들, 걸을 때도 막 푹푹 꺼지는 느낌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뭐 어지럼증을 달고 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삶의 질들이 떨어지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제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온다. 그런 경우들은 틀림없이 그거는 귀가 됐든 머리가 됐든 이제 중심 잡는 쪽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원인 질환은 이제 밝히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뇌 쪽에서 이제 오는 어지럼증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들은 뭐 어지러울 당시에는 본인은 괴로울 수는 있지만 위험한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뇌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뇌졸중, 중풍, 뇌종양, 뇌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거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뒤쪽에 뇌의 기능이 이상이 있게 되면 이제 어지럼증 더불어서 물체가 이제 둘로 보인다든지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말이 어둔하다든지 손놀림이 어둔하다든지 중심을 심하게 못 잡고 막 비틀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게 동반이 안 되더라도 연세가 있으시고 혈압, 당뇨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뇌혈관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인데 어지럼증들이 생겼다. 갑자기 조심해야 되는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과거에는 어지러운 게 19세기 중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뇌에서 다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귀에 평형기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1872년, 3년도에 이 평형기관이 귀에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있다 그러면 귀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전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도가 넘어서 이제 이 MRI가 발달을 하면서 머리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들도 뇌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막 발견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지럼증을 사실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가서 보는 게 뭐 이게 딱 어지러우면 이것 때문에 잘못돼서 어지러운 거다 이렇게 딱 답이 있으면은 뭐 누가 보든 쉬운데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들도 그렇고 의비인후과 의사들도 증상 중에 어지럼증 환자 보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귀에서부터 머리 전신 질환까지 심리적인 요인까지를 다 파악을 해야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지럼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 보는 게 좋겠다. 그거는 뭐 이비인후과 의사가 됐든 신경과 의사가 됐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설문지를 미리 보내드리거나 미리 설문 과정들을 통해서 사전 예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지럼증의 양상. 빙빙 도는 양상으로 이제 어지럼증이 왔는지 아니면 뭐 단순 어지럼증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지럼증의 양상들을 파악을 하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반 증상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환들,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전신적인 요인, 귀, 머리 쪽에 어디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미리 기준들을 갖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찰을 하죠. 귀에서 오는 질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그 돌이 빠져나와서 이제 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반고리관에 들어간 돌을 다시 빼가지고 원래 위치로 돌려주면 바로 치료가 되는 거죠, 어지럼증이. 그게 이제 이석 정복술이라는 건데, 그거를 직접 이제 자세들을 취해가지고 어느 때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게 본 다음에 돌이 들어간 이제 역순으로 이제 머리 위치를 단계적으로 바꿔주면 그 반고리관 내에서 돌들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죠. 70~80%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귀로 오는 염증,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2~3일 정도 막 심하게 어지럽다 그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한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을 쓰고, 그게 지난 다음에는 환자들한테 자꾸 움직여갖고 일부러 어지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는 망가졌더라도 뇌에서 망가진 이제 그 귀 기능들을 다시 밸런스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거를 빨리 이제 회복을 시키려면 뇌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어지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정 재활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들이 이제 자주 오고 청력들이 떨어지는 게 진행하거나 그러면 이제 예방하는 이제 약제를 써서 치료를 하죠. 뇌에서 오는 경우들은 그 원인 질환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 뇌졸중 같은 경우들은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항혈전제 쉽게 얘기하면 중풍 예방하는 약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적인 그런 치료가 되겠죠. 종양 때문에 온다 그러면 수술적으로 제거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 예민해져서 오는 경우들은 그 우울 불안증에 대한 이제 약제를 쓰거나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 일종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해져서 오는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에서 사실은 환자들이 안심을 하면서 좋아지고 만약에 이제 그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우울증이 없더라도 세로토닌계 항우울제 계통의 약을 쓰면은 대개 70~80% 정도에서 이제 증상들이 호전이 되죠. 그거 말고 이제 전신 질환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해당되는 질환들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 부작용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제 해당되는 약제들을 조절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죠. 과거에는 뭐 어지럽다 그러면 그냥 뭐랄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지내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어지럼증에 관련된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고 또 이런 학문들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보기 시작한 게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지럼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진료를 받게 되니까 이제 늘어난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희민성 어지럼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심리적인 그 문제들이 우울, 불안,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어지럼증 증상들이 발현이 되고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니까 꼭 노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어지럼증의 유병률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상이면 반 이상에서 어지럼증이 어떤 형태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어지럼증의 유병률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예방할 수 있는 건 이제 비타민 D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들은 뭐 먹어서 우리가 보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햇볕을 쬐을 때 이제 몸에서 생성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야외 활동, 운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거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그런 어지럼증 발작들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싱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싱겁게 먹는 거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인 질환들이 고혈압이고 이러니까 그런 고혈압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싱겁게 드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뭐 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고 영양분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섭취하면서 싱겁게 드시고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원인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지럼증은 너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병들이 사실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으로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어지럼증은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어지럼증이 계속 반복이 될 때 빨리 전문가 찾아와서 빨리 해결하는 게 빨리 나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